유물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유물과 큐리오스를 얻으면 플레이어 인벤토리에 새로운 사각형 버튼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이 버튼인데 누르면 액세서리 전용 슬롯이 있는 추가 인터페이스가 열립니다. 알겠죠? 손 슬롯 2개, 발 슬롯 하나, 목걸이 슬롯 하나, 머리 슬롯 하나가 있습니다. 유물은 끌어다 놓아서 장착합니다. 알겠죠? 해당하는 슬롯에 맞는 자리에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은 머리에 장착하는 거죠. 알겠죠? 또는 손에 든 아이템을 우클릭하거나 쉬프트 클릭으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점은 쉬프트 클릭은 큐리오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모드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입니다.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아티팩트 모드로 유물과 미믹을 어떻게 얻을까요? 아티팩트 모드에서는 어떤 유물도 제작할 수 없어요. 모든 유물은 구조물 상자, 마을, 생물 군계, 던전 등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특별히 언급할 점은 특정 몹 생성이 있는데 일부 유물은 몹이 장착한 상태로 등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스켈레톤, 익사 좀비, 허스크 같은 몹들이 이런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 몇 마리 스폰해서 운이 좋으면 하나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몹들이 아이템을 장착한 채로 등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스포너에서 직접 생성하면 잘 보여주기 어렵긴 하네요. 고고학 발굴에서도 이런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일부 상자들이 미믹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들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몬스터예요. 알겠죠? 전리품이 있는 상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격해오는 거죠. 제재나 다른 곳에 있는 상자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체력이 60이고 매우 강하지만 물리치면 아티팩트 아이템을 줍니다.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산 사용법과 무한 음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티팩트에는 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우산, 영원한 소고기, 그리고 영원한 스테이크입니다. 알겠죠? 먼저 우산은 방패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우클릭을 유지하면 일반 방패처럼 공격을 막고 글라이더 역할도 합니다. 알겠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활공할 수 있어요. 내구도가 없어서 살아있는 한 영구적인 방패이고 보조손에 들 수 있으며 페리 기능이 있는 다른 방패 모드와도 호환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고기와 영원한 스테이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먹어도 소모되지 않는 무한 음식이에요. 사용 후 약 15초의 쿨타임이 있고 쇠서 약 500분의 1 확률로 드롭되며 보루나 마을의 상자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드롭 확률은 아티팩트 설정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모드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영원한 소고기를 요리해서 영원한 스테이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아티팩트 모자와 안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머리 슬롯은 최고의 삶의 질이 집중된 곳이며 음식 섭취 속도, 시야, 거래, 전리품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음료 모자가 있는데 이것은 아이템을 마시거나 먹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마시는 속도는 150% 빨라지고 먹는 속도는 50% 빨라집니다. 그 다음으로 노벨티 모자가 있는데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노클 모자는 약 15초 동안 수중 호흡을 제공하고 착용 중에 효과가 갱신되어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잃지 않고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투시 고글도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모자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과의 거래 가격을 크게 낮춰줘요. 예를 들어 35에서 15 에메랄드로 줄어듭니다. 또한 미신적인 모자가 있는데 이것은 처치하는 모든 몹에 추가 전리품 레벨을 부여해줍니다. 카우보이 모자는 말 탑승 속도를 약 40% 증가시키고 말이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낚시꾼 모자는 기본적으로 낚시에 추가 미끼와 바다의 행운 효과를 적용해줍니다. 자, 이게 다예요. 알겠죠? 이 모든 모자들은 아티팩트가 추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티팩트로 채굴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아티팩트 모드는 채굴과 자원 수집을 향상시키는 여러 유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럭키 스카프인데 이것은 채굴한 블록에 추가 행운 레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디깅 글러브가 있는데 이는 손으로 채굴할 때도 채굴 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또한 피객스 히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채굴한 광석을 자동으로 녹여주는 아주 강력한 아이템입니다.
어니언 링은 음식을 먹은 후 일시적으로 채굴 속도 부스트를 보장해줍니다. 루티드 부츠도 있는데 이것은 잔디 위를 걸을 때 천천히 배고픔 게이지를 채워줍니다. 이것은 어니언 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죠. 채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탐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탐험할 때 많은 음식을 소비하게 되니 유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것들이 주요 아이템들입니다.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아티팩트 부츠로 이동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아티팩트용 부츠와 신발은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아쿠아대션은 달릴 때 물이나 용암 같은 액체 위를 달릴 수 있게 해주는 물 부츠입니다. 중요한 점은 멈추면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버니호퍼가 있는데 이 토끼 부츠는 점프 높이를 높이고 낙하 피해에 완전 면역을 줍니다. 키티 슬리퍼라는 고양이 슬리퍼는 크리퍼가 도망가게 해서 접근하거나 폭발하지 않게 합니다. 러닝 슈즈는 보시다시피 속도를 약 40% 증가시키고 점프 없이 블록을 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스노 슈즈는 가루 눈에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스테드패스트 스파이크는 밀림 방지 발톱입니다. 전투에서 넉백 저항 10과 미끄럼 저항 2를 제공합니다. 몹의 공격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거의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리발이 있는데 이것은 수영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주지만 효과는 완전히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잘 느껴집니다. 알겠죠? 즉 물 밖에서도 약간 효과가 있지만 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버전에는 스트라이더 신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암용 부츠입니다. 알겠죠? 웅크린 상태로 용암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고 뜨거운 블록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웅크림을 멈추면 가라앉아서 익사할 수... 좋아, 그럼 어떻게 아티팩트로 날면서 이중 점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병 속에 구름 같은 여러 아이템이 있는데 이것은 벨트 슬롯에 장착되어 방금 보셨듯이 이중 점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점프는 보시다시피 첫 번째보다 더 큰 추진력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헬륨 플라밍고가 있는데 이것도 벨트에서 활성화되며 짧은 시간 동안 공중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적이 있네요. 그렇죠? 잠시 위에 머물다가 다시 여기 아래로 내려와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치마에 부적이 있는데 이것은 물과 다른 유체 속에서 저항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또 다른 부적으로는 축소의 부적이 있는데 이것을 장착하면 플레이어가 작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조화 생존 유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투와 이동 외에도 생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흑요석 해골은 불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착용자를 일시적으로 불에 면역시켜줍니다. 또한 해독제 용기는 부정적 효과의 지속시간을 줄여줍니다. 유니버설 어트랙터는 근처 아이템들을 끌어당깁니다. 크리스탈 하트도 있는데 최대 체력을 10 더 늘려줍니다. 합창 토템도 있는데 치명적인 공격이 당신을 죽이는 대신 어딘가로 순간 이동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생명의 은인 같은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에게는 다른 버전에서는 워프 드라이브라는 최근 추가된 유물이 있는데 엔더펄 소비 방식을 바꿉니다. 즉 착용하는 동안 펄은 소비되지 않지만 대신 순간 이동할 때마다 배고픔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투명 스카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를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알겠죠? 장비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이것으로 아티팩트 모드의 모든 아이템을 다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떻게 아티팩트 모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드는 약 40개의 아이템과 독특한 효과가 있는 액세서리를 추가하는데 이 모드는 시리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모든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아티팩트를 얻으려면 간단히 커스 포지 가서 아티팩트를 검색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드는 거의 1억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 한 달 전에 업데이트 되었으며 6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파일, 모드 로더, 폴제로 가서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1.2.2.12예요.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Relations 있는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하세요. 알겠죠? Curious API와 Cloth Config API가 필요한데 선택사항이라고 해도 사실 필수입니다. 모드 로더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4G에서 하신다면 필수입니다. 그리고 Architecture도 필요해요. 여기 있는 Architecture API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모드는 Windows 플러스 App Data roaming.minecraft 그리고 mods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폴더가 없다면 우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어떤 버전에서는 보세요. 트린켓스는 파브릭종이에요. 알죠? 여기 써 있어요. 클로트 컨픽도 파브릭종이에요. 너폴즈를 쓴다면 Curious, 클로트 컨픽, 아키텍처리 등이 필요해요. 알죠? 그냥 참고하세요.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아티팩트로 전투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크로스 네클리스가 있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는 타격 후 무적 시간을 늘려 연속 공격을 더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패닉 네클리스도 있는데 피해를 입은 후 일시적으로 속도와 이동력이 증가해 제 위치나 도주에 유용합니다. 쇼크 펜던트는 맞았을 때 공격자가 번개 피해를 입을 확률을 제공합니다. 플레임 펜던트는 적에게 불을 붙이고 활성화되면 몇 초간 화염 면역을 줍니다. 가시 펜던트는 영구적인 가시 효과로 공격받을 때 공격자가 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패럴 글러브 같은 다양한 장갑이 있는데 이것은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속도가 0.4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파워 글러브는 데미지를 4포인트 증가시켜 줍니다. 파이어 건틀릿은 근접 공격으로 적중한 적을 불태웁니다. 포켓 피스톤은 타격 시 넉백을 증가시켜 적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뱀파이어 글러브는 근접 공격을 생명력 흡수 형태로 바꿔 입힌 데미지의 약 20%를 생명력으로 회복합니다. 골든 훅도 있는데 이것은 경험치를 약 75% 정도 증가시키는 아이템입니다. 최신 버전에는 위더 팔찌라는 아이템이 있어 8초 동안 위더 효과를 적용할 확률을 줍니다. 그리고 UP 쿠션이 있는데 이건 방귀 쿠션으로 아무 큐리어스 슬롯에나 장착 가능하며 웅크릴 때 특유의 소리가 납니다. 쿠션을 많이 장착할수록 발동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로 미적 기능이지만 공식 콘텐츠의 일부입니다. 이건 데미지를 주진 않지만 재미있어서 포함시